안녕하세요. 월계중학교 2학년 여러분. 정준영 선생님입니다. 친구들을 학교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만나게 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수학 시간인 매주 세 번째, 네 번째 차시에서는 앞에 두 차시인 1차시와 2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아직 교과서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풀어보고 이 수업을 들으면 좀 더 효과적이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차시에서 배웠던 중요한 개념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1차시에서 배웠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입니다. 먼저 유한소수는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유한번, 즉 셀 수 있는 만큼 나타나는 소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0.2나 1.53 같이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2개 혹은 하나씩 있으면 유한소수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운 개념은 무한소수입니다. 무한소수는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무한번 나타나는 소수를 우리는 무한소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0.27272727 이렇게 0이 아닌 숫자가 계속 끝까지 반복되는 우리 이런 숫자들을 무한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문제 1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분자를 분모로 나누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거를 먼저 계산해보면 첫 번째로 3분의 1, 3분의 1은 어떻게 되냐면 0.33333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자, 우리가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수가 무한개 있어요. 0이 아닌 수가 무한개 있으면 우리 뭐라고 했죠? 그렇죠. 무한소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3분의 1은 무한소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4분의 9예요. 우리가 4분의 9를 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4분의 9가 2 더하기 4분의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할 거예요. 우리 4분의 1은 0.25기 때문에 4분의 9는 2 더하기 0.25가 돼서 2.25가 된답니다. 자, 2.25면 우리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수가 몇 개 있죠? 그렇죠. 이게 두 개가 있죠.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우리는 이 소수를 유한소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하고 세 번째 걸 풀어볼게요. 세 번째, 9분의 4예요. 9분의 4는 소수로 나타내면 0.44444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0.44444 우리 이거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수가 어떻게 있죠? 맞아요.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듯이 4444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우리 9분의 4도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수가 무한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무한소수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네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0분의 7이죠. 자, 10분의 7은 0.7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분의 7은 마이너스 0.7이래요. 소수점 아래 어떻게 되죠? 그렇죠. 0이 아닌 수가 한 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0분의 7은 유한소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배운 개념은 어떤 분수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가 였어요. 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는 우리 어땠었냐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그 분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냈어야 했어요.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밖에 없으면 우리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떤 분수가 주어지고 그 분수가 유한소수가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처럼 세 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주어진 분수를 약분해야 합니다. 약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분수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하분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분모의 소인수를 살펴보기 위해서 분모를 소인수분해하여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 분모를 소인수분해하는 건 우리 1학년 때 배웠어요. 1학년 때 배운 방법으로 분모를 소인수분해한 다음에 세 번째로 분모의 소인수에 2 또는 5만 있는지 체킹을 해줘야 해요. 그러면 우리 이 단계로 선생님과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분의 3이에요. 자, 12분의 3은 우리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3, 4, 10이니까 4분의 1이 되죠. 자, 4분의 1인데 우리 4는 2 곱하기 2이기 때문에 2의 제곱분의 1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분모의 소인수 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유한소수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두 번째 30분의 8이에요.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고 30은 6, 5, 30, 즉 2 곱하기 3 곱하기 5기 때문에 30분의 8은 2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우리 이거 15분의 그러니까 3 곱하기 5분의 2의 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3 곱하기 5는 분모의 소인수로 뭐가 있죠? 그렇죠. 3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2 또는 5 말고 다른 소인수가 있기 때문에 30분의 8은 유한소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 번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0분의 57이에요. 우리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 이거 약분부터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40분의 57인데 우리 이거 약분 바로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자와 분모를 각각 소인수분해 해봐야 돼요. 자, 우리 57은 선생님이 미리 소인수분해를 했는데 3 곱하기 19로 소인수분해가 되고요. 40 같은 경우는 8, 5, 40이기 때문에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5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40분의 57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그렇죠. 약분이 안 돼요.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0분의 57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19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분모에 2랑 5가 있어요. 소인수가 2랑 5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맞아요. 유한소수가 된다라고 우리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4번 한번 풀어볼게요. 84는 12 곱하기 7이에요. 자, 84는 12 곱하기 7, 36은 12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분하면 7분의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모에 뭐가 없어요? 그렇죠. 2 또는 5 말고 다른 소인수인 7이 있죠. 우리 이러면 이거는 유한소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네 가지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있다라고 할 수 있네요. 먼저 1번이에요. 자, 우리 아까 했던 거죠.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유한번 나타나는 거 우리 뭐라고 했죠? 그렇죠. 유한소수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였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무한번 나타나는 거 우리 뭐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 이거 무한소수라고 했죠. 자, 무한소수도 우리가 오늘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소수를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구분하래요. 우리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키포인트가 뭐였죠? 그쵸? 0이 아닌 숫자가 유한번 나타나거나 무한번 나타나거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첫 번째 거 볼게요. 0.123이죠. 0.123은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자, 우리 3개 있는 거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유한이라고 했죠. 그래서 유한소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0.47474747 이거예요. 자, 우리 이거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어떻게 있어요? 그렇죠. 47474747 있죠. 몇 개 있을까요? 네, 우리 이거 무한번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는 무한소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비슷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3번 0.6666666 있네요. 우리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몇 개 있어요? 그렇죠.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데 7번 있는 것 같다고 할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우리 7번 있으니까 이거 맞죠? 유한계 있죠? 그래서 유한소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네 번째 0.010010001. 자, 우리 이거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몇 개 있죠? 그렇죠. 계속 나올 거예요. 010010001이면 다음은 00001일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무한계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 이 친구 어떻게 되죠? 그렇죠. 무한소수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3번 문제는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고 유한과 무한으로 구분하라는 문제예요. 우리 아까도 풀어봤죠? 분수를 소수로 나누기 위해서는 항상 분자를 분모로 나눠보는
작업을 수행을 해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분자를 분모로 나누는 방법은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한번 바로 계산 결과를 가져와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요. 자, 첫 번째 8분의 5죠. 자, 8분의 5는 우리 이거 0.625가 된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0.625가 되는데 우리 이거는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3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유한소수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11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11분의 1, 우리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0.090909 이렇게 반복이 돼요. 0.090909 이렇게 반복이 되면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 즉 9가 계속 반복이 돼서 무한계 나오게 되고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무한소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9분의 5입니다. 9분의 5는 선생님이 직접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0.55555 이런 숫자가 나와요. 자, 우리 이거 소수점 아래, 그렇죠, 5가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이 친구도 무한소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예요. 마이너스 20분의 11. 마이너스 20분의 11 같은 경우는 우리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0.55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0.55가 나오는데 그럼 우리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몇 개 있을까요? 그렇죠. 2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4번은 유한소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분자를 분모로 직접 나눗셈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소수꼴로 표현을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의 뜻에 의해서 이 친구가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 4번은 우리가 아까 어떤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선생님이 첫 번째로 말한 방법이 뭐였냐면 분자를 분모로 나누는 게 첫 번째로 말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말할 지금 방법은 어떤 거냐면 분모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 자,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만드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10의 거듭제곱으로 분모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 100분의 7 이러면 0.07 1000분의 11 1000분의 11로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 이 숫자는 바로 0.01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모에 2나 5라는 소인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적당한 수를 동시에 곱해서 우리가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10은 2 곱하기 5기 때문에 우리 10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고요. 1000은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보면 소인수인 2와 5에 붙어있는 지수가 항상 똑같게 만들어줘야만 우리가 10의 거듭제곱꼴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40은 2의 세제곱 곱하기 5죠. 10의 세제곱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 필요한 수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더 추가로 곱해줘야 하는 수는 어떤 수들이 될 거냐면요. 5의 제곱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 분모의 5의 제곱을 곱하면요. 우리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분의 7 곱하기 5의 제곱 25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은 10의 세제곱이 되고요. 그 위에 들어가는 7 곱하기 25 직접 계산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175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거 1000분의 175죠. 1000분의 175를 소수꼴로 표현하면 0.175가 된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빈칸에 채워넣고 싶은 수, 첫 번째 수는 5의 제곱, 즉 25가 되겠죠. 두 번째 수도 마찬가지로 5의 제곱인 25가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수는 175가 나올 거고요. 네 번째 수는 0.175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아까 3번 문제에서 풀었던 방법 말고 분모에 소인수가 2나 5밖에 없으면 지금 4번 문제 푼 것처럼 두 번째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나 있는 걸 고르라고 할 때 몇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 약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 뭐였죠? 그렇죠. 두 번째 과정은 분모를 소인수분해해야 합니다. 자, 분모를 소인수분해하고요. 세 번째 과정으로는 우리가 그 결과 분모의 소인수에 2 또는 5만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주어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예요.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5. 자, 우리 15가 3으로 나눠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2의 제곱분의 5가 되죠. 그러면 우리 소인수분해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건 분모의 소인수가 2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유한소수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선생님이 이쪽에다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0은 4 곱하기 5예요. 그렇기 때문에 2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20은 약분이 돼서 약분이 이렇게 돼서 남는 게 2죠. 그렇기 때문에 7분의 2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모에 그렇죠. 2나 5가 아닌 소인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런 거를 무한소수가 된다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예요. 12분의 7이죠. 마이너스 12분의 7은 약분이 될까요? 그렇죠. 우리 7하고 12는 서로 소이기 때문에 약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12분의 7을 한번 분모를 소인수분해 보도록 합시다. 12는 4 곱하기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2분의 7은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7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분모에 어떤 소인수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2랑 3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2 또는 5가 아닌 소인수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무한소수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네 번째 70분의 28이에요. 자, 70분의 28 선생님이 여기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70은 우리 어떻게 되죠? 그렇죠. 7 곱하기 10이고요. 28은 7, 4, 28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 7로 약분이 되네요. 약분하면 10, 4, 한 번 더 약분이 되네요. 자, 5랑 2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친구 어떻게 되냐면 5분의 2가 될 거고요. 5분의 2가 되면 우리 분모의 소인수 5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유한소수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찾고 싶은 유한소수가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하면 우리 1번과 4번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 가지 단계에 의해서 풀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해 주길 바랄게요. 6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떤 분수를 유한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아까부터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유한소수로 나타내려면 분모에 2 또는 5만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2 또는 5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 70분의 5예요. 자, 70분의 5 같은 경우 분모를 소인수분해 하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된댔어요? 약분해야 된댔죠. 자, 우리 약분을 먼저 하면 약분이 돼서 5, 1은 5, 5, 4, 20이죠? 14분의 1이 될 거예요. 14분의 1이 되면 우리 이 친구 14를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7분의 1이 되죠. 10분의 5 곱하기 x를 다시 표현하면 우리는 2 곱하기 7분의 x가 될 거고요. 우리가 이걸 유한소수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선생님과 여러분은 7을 없애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거 없애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x가 7의 배수이기만 하면 약분돼서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과 여러분이 찾고 싶은 건 뭐죠? 그렇죠. 가장 작은 자연수를 찾고 싶어요. 자, 가장 작은 자연수를 찾고 싶다는 건 우리가 어떤 걸 의미하게 되냐? x는 7의 배수 중에, 자, 7의 배수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될 거고요. 그럼 우리 7의 배수 뭐뭐 있어요? 7, 14, 21 이렇게 9구단 7단 나아갈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것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7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6번 문제의 답은 x는 7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 드디어 왔어요. 7번이에요. 자, 우리 7번은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분수 a분의 3을 정수 또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을 때 10 이하의 자연수 중 a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하래요. 우리 이거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왔고요. 정 못하겠으면 10 이하의 자연수는 몇 개죠? 1, 2, 3, 4, 5, 6, 7, 8, 9, 10, 10개밖에 안 되니까 직접 대입해봐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대입해 보는 방법은 최후의 방법으로 놔두고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정수 또는 유한소수를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언제 정수가 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정수가 뭐였을까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그쵸? 정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어떤 숫자가 정수냐 하면 바로 분모가 약분이 돼서 항상 1이 남아야 돼요. 즉 우리가 보통 생략해서 쓰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분의 3이 정수가 되기 위해서 a분의 3이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실을 알아야 하냐면요. a는 3의 약수여야 돼요. 그래야만 약분이 돼서 분모가 항상 1이 되겠죠. 자, a가 3의 약수가 돼. 그러면 우리 a의 값으로 가능한 것은 1 또는 3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언제 유한소수가 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있는 얘기지만 유한소수가 되려면 약분을 해서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2 또는 5 언제 약분한 다음에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약분을 안 해도 2나 5가 되는 거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약분을 안 해도 분모가 2나 5가 되는 거 우리 a가 2나 5의 소인수로만 구성이 돼 있으면 되죠. 그런 수는 어떤 게 있냐면 2, 그리고 2의 제곱인 4, 2의 세제곱인 8이 있고요. 그 다음에 5가 있겠죠. 끝으로 2 곱하기 5인 10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약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분자에 뭐가 있죠? a분의 3, 즉 3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모에 3이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도 약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모에 3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우리가 3, 6, 9 이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3은 이미 썼어요. 언제? 정수가 되는 거에서 썼어요. 그럼 이제 6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6분의 3, 우리 6분의 3 약분 바로 되네요. 2분의 1이 되고요. 2분의 1이 되는 거는 우리 분모에 소인수가 2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이 친구 유한소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은 9분의 3, 우리 이거 해보면 약분하면 3분의 1이죠. 분모에 소인수에 3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 친구는 유한소수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유한소수가 되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8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2차 시수업을 듣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문제를 풀어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 질문 게시판이나 혹은 개학 후 2학년부에 있는 정준영 선생님을 찾아와서 언제든지 질문하도록 하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